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주식도 어디가 끝인지 모를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34,000달러가 일시 붕괴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추가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설마 3만 달러가 깨지지는 않겠지 싶다가도 자본시장 안팎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어쩌면 진짜 최악의 상황 한번 오는 건 아닌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월가에서 나오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 본격 하락장이 오고 있다, 증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라이트가 좀 눈에 띄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이 회사의 창업자, 자신의 78년 인생 가운데 최대 하락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에 주의해야 되는 시기라고 지금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강세론자들 사이에서도 큰 규모의 랠리가 벌어지기 전에 27,0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 주간 상황에서는 5월 11일에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이든 안도든 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안도 랠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여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큰 시그널이 하나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고 관세 인하,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혀서 무능한 정권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만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시장 달래기가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나름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이든 증시든 이 차트 분석해서 흐름 예측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외부 상황에 크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시적인 경제 환경 상황 이런 게 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현명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밑바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34,000달러 밑으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3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아가서 3만 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하락한 1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크게 악화된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일단 올해 들어서 최악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11이라는 이런 숫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모멘텀 신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단기 상승세 아래로 떨어졌다, 1년 거래 범위의 바닥에 가까운 3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몇 달 동안 4만 달러를 유지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최고점 대비 47%가 하락했다. 장기 상승 추세가 약화되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100주 이동평균 36,247달러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는데 이 수준 아래에서 두 번째로 주간 종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선 3만 달러, 그 다음으로는 17,823달러를 하향 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8,268달러에서 하락했고 상승 채널 지지선 아래로 급락했다라면서 현재 곰 세력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34,322달러에서 약간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황소 세력이 이 수준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 32,917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여기도 뚫릴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28,805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34,322달러에서 상승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8,268달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하락세가 재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황소 세력이 38,000달러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되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1,46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35,000달러 핵심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낙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심리적인 지지선이자 주요 기술적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35,000달러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33,000달러 지지를 리테스트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5,000달러 붕괴 이후에 가격 하락이 가속화됐고 공격적인 매도세가 달라붙었다. 35,000달러 아래에서 일봉 마감을 하면 1월의 저점이었던 33,000달러 지지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역시 염두에 두고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BTC 퓨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펌프 직전에 있다 이렇게 짧은 멘트와 함께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차트에는 우리가 지금 27,000달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멘트가 표시되어 있고 이후 엄청난 수준의 펌핑이 이루어질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차트에서 노란색 이 지지 구간으로 지지 라인이 표시되어 있고 여길 찍고 반등이 엄청 크게 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차트에 표시된 시점으로는 6월 전후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마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분석가들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단순하면서도 꽤 의미 있는 멘트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황소들은 68,000달러에서 10만 달러를 외치면서 엄청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금 곰들은 27,000달러를 외치면서 엄청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68,000달러 꼭대기에서 살 것 같으면 지금 매수하는 걸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중심 잡는 투자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로 불리는 케빈 오리어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상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지지가 어렵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 고액 투자자, 일부 헤지펀드 등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부 펀드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건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 시장을 지지해줄 만한 투자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들이 소규모라도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라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동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국부 펀드가 좀 들어와 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을 뜨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부 펀드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 모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100억 달러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라이트가 밝힌 멘트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밸런스 선정 세계 100대 금융자문위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번에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젊은 투자자들은 하락장이 언제 오는지 단서를 찾기 어렵고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도 알 수 없다라면서 지금 투자하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락장은 앞선 금융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78년 인생 가운데 최대 규모의 하락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 밑바탕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인플레이션 상승, 중국 코로나 봉쇄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는 글로벌 상황들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가오는 금융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금의 절반 이상을 현금화했다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8억 6,900만 달러 규모의 시에라 택티컬 에셋 펀드는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 미국 주식은 3% 미만, 고정금리 채권은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런 전략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만큼 수익률도 낮다 이런 점도 함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단언하긴 어렵겠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날짜는 5월 11일입니다. 이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3월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기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날 CPI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는 시장의 안도랠리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건 전달 기록한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 8.5% 상승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예측되면서 전달의 1.2%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치 수준으로 수치가 나와주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역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바라보면 한두 달 안에 어쩌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시장을 달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 2200개에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중국과 사실상 무역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고 중국은 코로나 봉쇄로 피로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할 현실적인 이유가 생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중국산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이 역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모양새를 구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물불 가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관세 인하가 최선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백악관의 반기를 들며 내부 이견이 있다라는 점을 표출시키기도 했는데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관세를 없애면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관세 인하의 가치를 공론화하는 것과 달리 완전히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CR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달래서 투심과 표심을 이어지게 만들어서 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현실적인 더 급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 같은 이슈는 선거 이후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을 달래고 유권자의 지갑을 달래주는 이 정책적인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관세 인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참 길게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는 차트를 좀 멀리해야 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 제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바라보게 되면서 마음이 꾸물거리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이 80% 폭락도 빈번했던 시장이고 또 그만큼 엄청난 반등도 빈번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암호화폐와 증시가 크게 얻어맞고 있는 것은 이 자체적인 내부 상황, 환경 때문이라기보다 글로벌 악재들이 그것도 여러 개가 겹치면서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 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너무 크게 느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스터디 없이 대충 그냥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한 경우라면 지금 상황이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지만 이 펀더멘털 탄탄한 프로젝트 충분히 리서치하고 투자를 단행하신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내적 힘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